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프랑스 GTT가 결산 보고하는 과정에서 향후 10년간 새로 필요한 LNGC, 즉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이 숫자를 자기들의 전망치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숫자겠죠. 제가 작년에도 제가 한번 향후 10년간 LNGC 숫자를 저도 예측해서 발표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비교도 해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멤브레인 화물창 글로벌 유일무이한 공급자입니다. 마치 반도체 장비 기업인 네덜란드의 ASML과 유사한 지위입니다. 한때 일본에서 모스형 화물창 장착한 LNGC 만들어서 서로 이제 경쟁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모스형 화물창은 사실상 퇴출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GTT 쟤네들이 거래를 만약에 끊어버리면은 한국 조선소에서는 LNGC 관련해서는 모조리 장사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국형 화물창 KC2 이거 빨리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시켜야 하겠다. 이런 생각 다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국의 공급 거부는 있을 수 없겠죠. 왜냐하면은 한국을 통해서 대부분의 지금 GTT 매출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고 그런데 이 GTT가 러시아 노바텍에서 수주한 계약을 이제 공식적으로 모조리 취소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전에 제가 한 서너 번 영상을 다룬 것인데 어쨌든 이제 공식적으로 보고가 됐기 때문에 취소했다고. 그래서 오더북 주문장에서 싹 지워버렸다고, 장부에서 지워버렸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조치가 삼성중공업과 노바텍과의 수주계약 이행에 미치는 영향, 이것도 이제 정리를 다시 한 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시작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산 상황부터 보면서 현재 LNG 산업 현황을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쟤네들이 22년에 화물창 수주 162척, 그러니까 LNGC에 들어가는 화물창 162척 분량을 수주했다는 겁니다. 이 중에 6척이 20만 큐빅미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LNGC는 한국 아니면 중공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과 중공 다 합친 수주량하고 지금 그 수주는 결국 GTT의 화물창 이제 발주로 이어질 테니까 같은 말이죠. 이렇게 더블 체크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년에 화물창 LNGC와 관련해서 수주한 게 162척, FSRU와 관련한 것이 1척, 그 다음에 대형 에탄 운반선, 이건 아마 현대에서 한국에서 발주한 것이죠. 2척이 있고요. 이전에 한번 다뤘는데 아마 현대 중공업인가? 하여튼 현대 3기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고 여기서 잠시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확인을 안 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다룬 게 있습니다. LNG 추진선은 44척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21년하고 비교한 그림 보시면 되는데 21년에는 LNGC 관련 68척, LNG 추진선 관련 27척이니까 이 LNGC 분야가 비약적으로 늘었다. 이게 주로 이제 카타르 특수와 관련되겠죠. 그래서 올해도 최소한 작년과 비슷한 수준 유지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22년 수주된 것은 언제 인도되느냐? 24년 3분기에서 28년 4분기 사이에 인도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28년까지 일감이 꽉 찼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현재는 27년과 28년 야드가 지금 채워지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28년 야드는 한국은 아직은 채워진 거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아마 중공 쪽에 28년에 인도될 물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GTT의 수주 잔고를 그림으로 그렇게 그림 2개로 그려봤습니다. LNGC는 지금 256척이 있고요. 수주 잔고가. 근데 22년 말 기준으로 한국의 수주 잔고는 210척입니다. 그러니까 256과 210의 그 차이는 중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탄 운반선 4척이 있고, 이것도 한국에서 발주하는 거겠죠. FSU 2척이 있고, FSRU가 1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언쇼어, 육상 저장 탱크와 관련된
그 수주가 12개가 있다. 뭐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LNG 추진용 수진장고 70척이 있다는데 70척. 이건 전부 컨테이너 선박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매출은 얼마냐? 3.28억 달러. 근데 전년보다 한 마이너스 2.4% 줄었다고 하네요. 순이익은 넷 인컴은 1.37억 달러. 이거는 이제 전년 비해 한 마이너스 4.3% 줄었다고 합니다. 예. 이 외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그 러시아 노바텍에서 주문받은 쉐빙 LNG 시선 15척에 상당하는 화물창. 그 다음에 GBS 3척에 상당하는 화물창. 이거 공급과 그다음에 관련 기술 서비스 제공하는 거 모조리 취소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소된 금액은 물량으로는 한 8,650만 달러, 8,100만 유로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물창만 따지는 거니까 이게 이제 그 선박으로 들어가면은 선박의 그 배값은 엄청나겠죠. 그다음에 이 중에서 이제 한 3,500만 유로가 쟤네들 23년 그 계약에 해당되는 그런 물량이다 이런 겁니다. 원래 그 예상보다는 한 3,500만 유로 정도 이제 매출이 줄어드는 그 정도 효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일 중요한 게 앞으로 가이던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GTT의 CEO가 그 입에서 나온 말이 LNG 수요 견조하다. 그러니까 LNG 시는 앞으로 더 필요할 것 같다. 왜 그런가? 유럽에서 LNG 수요가 너무나 지금 강력하다. 러시아 파이프 가스 대체해야 하니까. 그 다음에 에너지 전환 시대에 석탄 대체할 유력한 수단이 LNG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다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요. 제가 뭐 수시로 하는 말을 지금 GTT의 CEO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친구한테 배운 거 아니니까 아마 신나게 놀자 해서 쟤들도 놀고 가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숫자를 말했습니다. 향후 10년간 자기들이 보니까 23년에서 33년까지 아니겠습니까? 향후 10년이니까. 그래서 23년에서 33년까지라는 건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고요. 하여튼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지금부터 10년간 신규로 한 450척 정도 LNGC가 더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했다는 겁니다. 450척. 저 전망치 아닙니까? 그래서 쟤네들 산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팩트 체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저도 똑같은 산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여기 영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년 그 당시 글로벌 존재하는 LNGC 척수를 17.4만 큐빅미터로 환산해서 604척이라고 제가 일단 산수를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22년부터 30년까지 LNG 성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LNGC 척수는 461척이라고 제가 예측을 해서 대략 한 1년 전에 영상으로 올려놨습니다. 461척. 저 450척하고 요거 갖고 바로 비슷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기간도 다르고요. 내용도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면은 지금 그 GTT는 22년에 글로벌 한 173척가량 신규 발주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는데 요거 제외한 숫자라는 겁니다. 22년에 173척 발주된 거 이거 엄청난 숫자인데 요거 제외하고 그러면 22년부터 23년까지면은 173을 450에 더해서 623척이라고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는 그 추정할 때 독립적으로 추정된 요소가 있었습니다. 성장 수요하고 러시아 특수 이렇게 분리해서 산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방식으로 신규 척수는 591척이 된다는 겁니다. 591척. 그리고 추정 기간이 저는 22년부터 30년까지고 GTT는 22년부터 33년까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제가 추정한 숫자하고 GTT 추정한 숫자가 대략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쟤네들 산수 실력이 나 정도는 하는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같이 놀아도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금년 이후에 그 LNGC 신조 가격 전망 요 변수가 지금 상당히 많아서 그러니까 달러 베이스로 시장 규모 추정치는 아직은 정확하게 지금 업데이트는 시뮬레이션만 계속 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향후 조선업 슈퍼사이클 돌리는 추진력 중에 하나가 LNG 관련이라는 거, 요거 다시 확인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LNG 관련해서 해양 플랜트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 해양 플랜트 분야가 지금 분명히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렇다면은 이 화물창 수요는 저기서 추정한 것보다도 더 증가하는 거 아니냐. 화물창 수요는 지금은 LNGC 관련된 것만 지금 추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LNGC 관련된 것이 주된 것이지만 그 다음에 LNG 추진 선박도 있다고요. 다른 컨테이너선이나 유조선 같은 거를 그러니까 추진 동력을 LNG로 해버리는 거. 여기에도 연료로서의 LNG를 저장을 해야 되니까 화물창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양 플랜트 할 때도 화물창 당연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LNG로 저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화물창 수요는 더 증가할 거다. 그러니까 KC2, 우리 한국의 고유한 그 화물창 KC2, 요거 영업 활성화 정말 필요하다. 또 두 번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남은 쟁점이 하나 있죠. 최근에 여러 번 다룬 주제입니다. 삼성중공업이 주문받은 러시아 노바텍의 쉐빙 LNGC 건조, 요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겁니다. GTT가 15척 취소했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될 화물창 공급 안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삼중이 취할 수 있는 옵션은 크게 논리적으로는 세 가지입니다. 삼중도 계약 취소해버리는 겁니다. 화물창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화물창 안 받는 게 우리 책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계약 취소하면서 여기서 추가로 뭐 손해배상 해주고 그럴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돈 우리가 좀 돌려줄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받은 돈이 더 많다니까, 삼중이. 아니면 두 번째 옵션은 화물창 없이 껍데기만 넘기는 거.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미가 없는 것이고, 남은 옵션이 바로 GTT의 화물창을 사용할 수 없으니 KC2 화물창 장착을 노바텍하고 합의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 외에 또 다른 것으로 가령 일본이 모스형 화물창 적용한다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의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본이 모스형으로 해서 이거 이제 노바텍도 동의를 하고 모스형으로 만들어준다 그런다면은 우리는 계약 이전해버리면 그럼 속이 후련할 거 아닙니까? 그 노바텍 저 계약을 가지고 우리가 뭐 큰 돈을 번다기보다는 지금 계약 관계, 계약은 일단은 성실하게 이행을 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마무리를 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노바텍도 우리 소중한 고객이니까 그런 입장입니다. 좀 계약 저 남은 거 갖고 수주 날라가고 연연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죠. 이거 장사를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근데 일본이 과연 모스형 화물창 전체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미 다 끝난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결국 남는 것은 노바텍이 합의해서 계약 취소하든가, 아니면 근데 노바텍 입장에서는 쉐빙 LNGC는 간절히 필요하다고요. 전략자산이라니까. 반드시 필요하다고요. 어쩌면 지금 유크레인 전쟁하는데 미사일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팔자로는 우리한테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은 지금 캐시도밖에 없잖아, 이용할 수 있는 화물창이. GTT는 안 준다니까. 팔 수가 없어요. EU 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캐시2 장착을 우리가 해주겠다 그러면은 노바텍은 고맙다 그러면서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노바텍과의 남은 계약을 계약과 관련된 문제 해결하는 대원칙이 뭐겠는가? 그거는 이 노바텍 계약을 취소할 때 우리가 기대했던 주문 사라지고, 그래서 조금 벌
벌 것이다라고 기대했던 그 돈이 사라지는 이거는 전혀 고려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계약 없어도 아무 지장 없고요. 그거 다른 계약도 지금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노바텍은 삼성중공업의 소중한 고객이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쟁은 끝날 거 아닙니까? 러시아 독재 침략 정권은 사라져도 노바텍은 영원하지 않겠습니까? 저거 그래서 노바텍과 고객으로서의 어떤 그 계약상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는 거, 이게 중요하고 동시에 국제 질서를 준수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국제 질서는 침략국 러시아를 제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도 삼성중공업도 하여튼 다른 모든 그 기업들도 여기에 동참하는 것은 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이거 동참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GTT는 EU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삼성중공업은 한국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중공업에게 그 규제의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여기에서 우리 그 독자적인 전략의 여지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택권은 일단은 노바텍 의사를 물어보는 거죠. GTT 화물창 없는 것은 삼성중공업 책임이 아니잖아요. 러시아 사정 아닙니까? 그래서 노바텍이 취소하든가 그러면 피차 취소에 따르는 그 계약 불이행 책임은 묻지 않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이게 바로 그 불가항력과 관련된 거니까. 그리고 아니면 KC2 화물창을 노바텍 전 위험 부담, 전적인 노바텍 위험 부담으로. 왜냐하면 아직 KC2 화물창은 적용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제조물 책임 삼성중공업이 지지 않는 조건으로. 그래서 법기술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위험은 노바텍한테 떠넘겨버리고 그래서 설치하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기본적으로 삼성중공업은 수주받은 잔량에 대해서만 KC2 대체하는 것이고 추가적인 신규 계약을 받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러시아 아니어도 일거리는 많을 테니까. 그래서 러시아와 신규 계약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러시아 제재가 해결되면 다시 만나자 이렇게 좋은 말로 인사 빠이빠이 해야죠 뭐. 그래서 이런 입장을 GTT는 물론이고 한국 정부를 통해서 동맹들한테도 알릴 필요 있는 거 아니냐 이랬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 결정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절차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그러니까 GTT에게도 이 사실을 다 알려주고요. 기존 계약의 이행에만 우리는 협조할 것이다. 자, 이 정도만 만약에 된다면 매우 호재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KC2를 실제 사용 이력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15척이나. 이건 엄청난 효과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